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외국 여성들이 왜 한국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 남자들도 결국은 다 똑같은 남자들이고 중국, 일본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싶어도 여성들끼리도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태국 여성의 사연을 통해서 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시장에서 인기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28살 린다 누란차이입니다. 지금은 경북 의성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늘 묻곤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남자는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저에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진심으로 느낀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비교적 보수적인 분위기였고 가족 간의 예의와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에게 린다. 내 이름은 평범하지만 내 인생은 특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죠. 저는 태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저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저는 결혼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에 관해서는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다정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밝고 활기차던 친구가 점점 어두워지고 전화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친구는 제 방에 찾아와 울면서 린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무서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이 점점 편견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외국 남자들은 처음엔 잘해주지만 결국엔 다 똑같아. 여자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한국, 중국, 일본 남성들의 모습은 겉으론 다정해 보여도 실제론 엄격하고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봐도 다정한 남자도 있었지만 그만큼 엄격하고 전통적인 모습도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한국 남자도 가부장적일 거야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늦게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깨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중국으로 시집간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가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린다. 나 좀 숨겨줘. 라고 말했어요. 방에 들어오자 언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아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국 시댁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했어. 여권도 빼앗기고 아들마저 시댁에 뺏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언니의 눈물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제결혼의 어두운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중국 시댁에서 언니를 찾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언니는 마치 도망치는 범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창문 너머로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언니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의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약 내가 외국 남자와 결혼했다면 나도 이런 고통을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진짜 괜찮은 남자가 있긴 한 걸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한 일본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여자는 다 비슷해요. 남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괜히 나서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아시아 여성이 남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듯한 뉘앙스가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보수적이지 않냐? 거기도 결국 여자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맞아 다를 게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일 거야라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그저 평범한 선입견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물과 일본인 남성의 비웃음은 저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국제결혼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집안에 팔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국 유학도 다녀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시아 여성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결혼,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디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린다, 잘 지내?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디아가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디아는 밝은 얼굴로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해? 라고 묻자 디아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디아는 한국에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내 도시락을 챙겨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잡채도 싸줬어. 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남편이 좋아해? 라고 물으니 디아는 카메라를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부엌 문턱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디아가 해주는 밥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디아는 또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다정해. 내 발 마사지도 해줘. 힘들 땐 늘 옆에 있어줘.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디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다, 한국 남자들은 달라. 진짜 달라. 국제결혼 플랫폼에 한번 등록해봐.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화면 너머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디아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다를까?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어 학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는 된장찌개, 잡채 같은 요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께 드릴 때는 이렇게 인사하세요라며 절하는 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추석 인사, 절하는 연습을 하며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틈틈이 K-팝 커버댄스 영상을 보며 한국 노래와 춤을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린다, 너 진짜 한국 사람 같아.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붙자 한국 국제결혼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상자 기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한국말 배우고 싶고 한국말로 사랑받고 싶어요. 남편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중매 아줌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싶어 기뻤습니다. 처음 윤철수라는 한국 남성을 소개받았을 때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배 농사 짓는 40대 남성. 사진 속 그는 키도 크지 않았고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습니다. 첫 통화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외모보다는 마음, 신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왠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혹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윤철수 씨가 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마중을 나가서 만날 때까지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철수와 처음 만난 날 그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태극기 문양의 앞치마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편지도 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철수 씨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의성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위독해지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죽을 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 며느리 같으세요. 어머니가 정말 힘이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울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철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귀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이런 여자가 며느리라면 우리 마을이 복받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국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남자 맞나봐. 세상이 다르게 보여. 친구들은 놀라워했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북 의성의 작은 시장에서 사투리로 물건을 사고 마을 행사 사회도 봅니다. 어르신들이 린다. 니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라고 말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편과 함께 다문화 가정 도우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이주 여성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죠.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저희 부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곤 합니다. 태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시절, 친구들과의 수다, 가족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유교적 전통.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성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표정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태국의 집이 그리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명절이 오면 같이 송편을 빚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드릴 때도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이 힘들 때마다 저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었습니다. 시장에서 배를 팔 때도 저를 옆에 두고 우리 집 며느리가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힘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언젠가 저를 안아주던 언니의 눈물, 친구의 아픈 기억,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남편과 함께한 밥상, 시어머니와 함께한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도우려고 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씨, 처음 한국 왔을 때 많이 힘들었죠?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저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할 때마다 저 역시 더 힘이 납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오늘도 고마워. 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찾던 특별한 인생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의 가족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그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남편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여갑니다. 농번기에는 함께 밭을 돌보고 비가 오면 우산을 함께 쓰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곤 합니다. 한국 시골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이곳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마을엔 배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 꽃이 지고 나면 우리 배가 무럭무럭 자란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꽃 구경을 하며 태국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면 꼭 당신과 같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태국 음식 재료를 시장에서 구해오기도 합니다. 제가 팟타이나 똠양꿍을 만들면 남편은 익숙하지 않은 맛에도 당신이 해줘서 더 맛있다며 웃어줍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저를 점점 더 이곳 사람으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름이 오면 농가 밭은 더욱 바빠집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다가 잠시 그늘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저는 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지금은 남편과 함께 풍경은 달라도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농사일에 무거운 일은 혼자 하려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 더 열심히 배우려 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는 진짜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의성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추수가 끝난 저녁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한상 차리고 사투리로 인사도 건넵니다. 어르신들이 린다, 니 없으면 이 잔치가 심심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남편과 둘이서 손잡고 마을길을 걷거나 시장에서 웃으며 장을 볼 때면 예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진 걸 실감합니다. 겨울이 오면 집안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족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한국 음식 레시피를 배우고 어머니는 저에게 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제 마음을 녹여줍니다. 종종 눈이 내리는 날엔 남편과 마을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웃습니다. 아이들이 린다 이모, 태국은 눈이 와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 그래서 여기서 눈이 더 반가워라고 대답합니다. 시골 생활에는 분명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고향이 그리워 뜬금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잘 이해해줍니다. 가끔 슬플 땐 그냥 내 어깨에 기대. 남편의 이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남편은 어김없이 저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이 지치거나 힘들어 보일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당신이 있어서 나도 힘이 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북돋아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을의 다문화 가정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조용히 있었지만 점점 많은 이주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린다 씨, 정말 용기 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했어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에게 국제결혼이란 말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편견이 아니라 사랑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국제결혼이란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고 슬펐지만 지금은 수많은 편견을 이겨내고 스스로 내 삶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을에서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느낄 때도 있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남편이, 가족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곳에서 내 운명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린다 씨의 놀라운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번쯤은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큰 결정을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린다 씨도 한국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작은 행동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혹시 주변에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따뜻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살짝 귀띔드릴게요. 린드 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의외의 반전과 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